자,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60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3장 회계 순환 과정인데 이제 별표를 치시고 우리가 이제 회계에서 이제 가장 뭐 기초적인 뭐 그런 내용들인데 그 중에서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1페이지 가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회계의 순환 과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현재 배운 게 분계하고 전기하는 거 배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7번 보시면 재무제표 작성도 배웠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3번, 4번, 5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3번이 수정전 시산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아직 안 배웠습니다. 이렇게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자 이런 뜻이에요. 먼저 62페이지는 이미 한 거예요. 분계 절차죠. 그래서 그 네모 박스가 하나 있는데 뭐 별 내용은 아니고 우리 초고속 카메라로 우리 뭐 공 던지는 거 야구에서 막 때릴 때 보면 공이 이렇게 막 찌그러지면 야구 방망이 이렇게 뭐 하면서 나가는 거 초고속 카메라 찍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사람이 뇌라고 그 뇌를 초고속 카메라로 이렇게 찍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땅을 10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러면 거래가 발생했죠. 토지를 100만 원 주고 샀다. 이제 머릿속에 막 돌아가는 거예요. 뭐가 돌아가요? 재무 상태 영향이 있는가? 금액은 측정 가능한가? 영향 있고 측정도 가능하네. 그럼 계정을 선택해야죠. 아, 땅이네. 증가했네. 그럼 차변에 적자. 그다음에 돈 나갔네. 대변에 적자. 금액을 적으면 분계장에 적힌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다음에 제일 밑에 분계장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계정 원장이라고 했죠. 원장에다가 옮겨 적기 전에 미리 연습장에서 한번 써본다. 이게 분계장이고 오른쪽 보시면 분계장 제일 위에 약식으로 한번 해놨습니다. 날짜를 적고 계정 과목 및 설명이 있죠. 그리고 이제 차변 대변에 나눈 겁니다. 자, 네모 박스 보시면 분계장의 기능이 나와요. 먼저 첫 번째 각 거래를 발생 순서대로 기록한다. 발생 순서대로 기록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각 거래 효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죠. 차변 대변 이게 다 나타난다. 그 다음에 계정 기입 시 오류 발생을 감소시키고요. 발생 가능성 감소시키고 오류 발생 시 추적을 쉽게 한다. 뭐 중요하진 않고 그냥. 왜냐면 지금은 다 분기하면 알아서 다 전기가 되니까. 자, 문제는 예제 밑에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유미회계법인의 X1년도 중 거래가 남고 총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죠. 자, 그래서 아까도 마찬가지예요. 자, 다음 페이지 우리 64페이지 가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절차를 보고 있는 절차. 시스템적으로 회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절차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63페이지 쭉 있는 거를 분계가 다 됐다. 그게 다음 페이지 있는 겁니다. 제가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다시. 자,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대전에 거주하는 강소영 씨가 거기 나와 있는 100만 원 출자해서 법인을 설립했죠. 그럼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 이런 뜻이고 두 번째 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40만 원하고 1년치 월세 12만 원을 지급했죠. 그럼 대변에 돈이 52만 원 나가고 차변에는 보증금 이렇게 그리고 선급 임차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다음에 거래 3번입니다. 비품을 취득했죠. 구입대금 외상으로 했으니까 차변의 비품, 대변의 미지급금. 그다음에 거래 4번입니다. 소모품을 구입했죠. 그럼 대변의 현금, 차변의 소모품. 근데 거래 5번입니다. 40만 원을 차입했죠. 그럼 차변의 현금, 대변의 차입금. 거래 6번입니다. 일을 해주고 50만 원 받았죠. 차변의 현금, 대변의 용역수익. 거래 7번입니다. 자문료 23원을 청구했죠. 차변의 매출 채권, 대변에는 용역수익 이렇게 하시면 되고 거래 8번입니다. 돈을 빌려줬죠. 그럼 차변의 대여금, 대변의 현금. 그 다음에 급여를 지급했죠. 그러면 차변의 급여, 대변의 현금. 마지막 관리비 5만 원 지급했죠. 그럼 차변의 관리비, 대변의 현금을 적은 게 다음 페이지가 64페이지. 다음 페이지 64페이지. 그래서 날짜별로 쭉 분계장에다 분계를 적었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원면이에요. 그래서 64페이지 제일 밑에 가보시면 자, 거기에 참고사항인데 참고가 아니고 별표인데 여기 봐보세요. 원면은 원장의 페이지 번호인데 거기다 써봐. 이게 뭐냐면 노트의 번호예요. 공책의 번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11번 노트. 그러니까 이게 현금 노트잖아요. 노트에 넘버링이 되어 있는데 그게 현금이에요. 11번 현금.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면 전산 프로그램을 말하면 코드 번호를 코드 번호. 11번. 그러니까 이 회사는 11번은 전부 다 뭐예요? 현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4페이지에 보시면 11번 들어간 걸 다 색칠해 보자. 그럼 1월 1일 차변에 100만 원. 3월 1일 대변에 50만 색칠 좀 해줘요, 여러분. 형광펜으로. 그다음에 4월 10일 날 대변에 10만 원.
7월 1일 날 차변에 40만 원. 이렇게 7월 15일 날 차변에 50만 원. 이렇게. 그다음에 12월 1일 날 대변에 40만 원. 12월 30일 날 대변에 16만 원. 12월 31일 날 대변에 5만 원이죠. 이렇게. 그래서 현금 들어간 걸 다 모아놓은 게 65페이지라고요. 자, 그 얘기는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회사에서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격리 직원은 분계를 막 빠르게 메모를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직원들 다 퇴근하고 더 이상 회사에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격리 직원 퇴근하기 전에 어떻게 돼요? 분계장을 보고 전기를 해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쇠자 있죠. 쇠자하고 이게 이제 노란색 연필이에요. 연필. 이렇게 뒤에 고무 이렇게 지우개 달려 있는 거예요. 알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씩 지우는 거예요. 현금 100만 원 지우고 그다음 옮기는 거죠. 공책에다 옮겨 적고. 그다음 분계장 하나 지우고 옮겨 적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현금 노트를 쫙 옮겨 적고 그다음에 이제 자본금 노트 갖다가 또 쫙 옮겨 적고 매출 채권 노트 갖다가 쫙 적고 하나씩 다 지우는 거죠. 그래서 분계장에 차변 대변에 다 이렇게 다 이제 연필로 다 지워졌으면 이게 계정에 다 옮겨진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65페이지 가 보시면 전기라는 게 뭐냐? 분계되어 있는 걸 갖다가 계정 원장으로 옮기는 거고 아까 뭐라고 했냐면 다이렉트로다가 전기를 하게 되면 실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분계장에다 먼저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꼼꼼하게 체크한다 이런 뜻이. 그럼 65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해석해 볼게요. 우리 현금 노트 봐보세요. 현금 노트는 1월 1일 날 자본금으로 100만 원 들어왔고요. 7월 1일 날 40만 원을 차입한 거예요. 차입금 오른쪽에다 쓰면 상환, 차변에 쓰면 차입한 겁니다. 7월 15일 날 일해주고 50만 원 받았고요. 밑에서부터 볼게요. 12월 31일 날 관리비로 5만 원을 지출했고요. 12월 30일 날은 급여로다 16만 원 나갔고요. 12월 1일 날은 대여금으로 40만 원 대여해 준 거고 4월 10일 날은 소모품을 10만 원 구입한 거죠. 10만 원 내고 소모품 구입했다. 3월 1일 제자는 뭐냐면 그거 하나만 설명해 볼게요. 또 질문이 있어가지고 자, 63페이지 가보세요. 거래 2번 있죠? 거래 2번 3월 1일 사무실 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40만 원하고 임차료 12만 원을 지급했죠. 걔를 분개했으면 이렇게 돼요. 현금이 52만 원이고 보증금이 4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선급 임차료가 12만 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현금 노트를 꺼냈는데요, 여러분. 현금 노트 여기다 52만 원 이렇게 적고요. 여기다가 원래 상대 계정 과목을 적어야 되는데 이게 두 개 있을 때 쓰는 게 제일 좋아요. 두 개 있을 때 쓰는 게 제일 좋아.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뭐냐면 게을러서 이렇게 쓴 거고 여기를 갖다 이렇게 나눠 쓰면 돼요. 현금 40만 원, 현금 12만 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안 쓰고 어떻게 되겠어요? 40만 원은 여기다 뭐라고 쓰겠어요? 보증금이죠. 12만 원은 뭐라고 써요? 여기다가 선급 임차료죠. 그러니까 이 제자는 별 중요하지 않는데 누가 또 제자가 뭐냐고 또 물어봐서 이런 거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분계를 이렇게 분홍색으로 안 쓰고 흰색으로 이렇게 하나 쓰는 게 처음에 할 때 멋있어 보여요. 처음에 할 때는 이게 좀 멋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자, 아무튼 65페이지 가보시면 그래서 전기라고 하는 건 뭐냐? 분계되어 있는 거를 총계정 원장에 다 옮겨 적는다. 이걸 우리가 전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64페이지 가보시면 자, 분계 자체가 대차평균이에요. 그렇죠? 10개의 그 분계가 다 대차평균이에요. 이걸 옮겼죠. 그러니까 뭐냐면 차변에 있는 거 계정 원장 차변에 대변에 있는 거 대변에 이게 다 옮겼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계정 원장을 다 포개요. 그러면 차변합과 대변합이 일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시산표인데 좀 이따 보겠어요. 아무튼 65페이지 보시면 현금 계정, 매출 채권 계정, 선급 임차료, 단기 대금, 소모품, 비품 쭉 나와 있죠. 자, 다음 이제 페이지를 넘겨 보겠습니다. 보증금까지가 자산이에요. 자산. 그래서 다 차변 잔액이 나오고요. 미지급금하고 단기 차입금 부채 대변 잔액이고 자본금도 대변 잔액, 용역 수익 대변 잔액, 급여나 관리비는 차변 잔액이죠. 여기까지는 현재 우리가 다 배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7페이지 가보죠. 67페이지. 자, 이제 거기 수정전 시산표의 작성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정 가운데 봐보세요. 시산표의 기능이 뭐냐? 차변합계와 대변합계 일치 여부를 검증하는 거죠. 그럼 일치 여부를 왜 검증해야 돼요? 일치하지 않으면 틀린 거예요. 어딘가 오류가 있다. 그래서 그게 2번 시산표의 오류 검증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시산표 왜 만드냐? 오류 검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제목이 수정전 시산표잖아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어디냐면 70페이지 가보세요. 70페이지 가보시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정 분계를 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수정 분계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봐보세요. 수정 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정 분계를 하기 전에 장부가 오류가 있으면 수정 분계가 맞다 하더라도 수정 분계를 반영한 후에 장부는 당연히 오류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정 분계를 넣기 전에 현 상태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하자. 그게 바로 뭐냐면 수정 전 시산표가 됩니다. 그래서 67페이지를 가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뭐냐면 회계 연도 중에는 분계하고 전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산이라고 하는 게 수정 분계. 그러면 수정 분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현금주의 장부를 발생주의 장부로 바꾸는 게 그게 수정 분계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에 앞서서 현 상태가 올바른지 여부부터 확인해 보자. 그래서 뭘 만들어요? 수정 전 시산표라는 걸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시산표의 오류 검증 기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은 68페이지 가보세요. 68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거기 뭐가 나오냐면 시산표에 양식이라고 하는 게 시산표 양식. 이렇게. 그래서 시산표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합계 시산표가 있고요. 잔액 시산표가 있고 합계 잔액 시산표가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쳐보세요. 양식지에 보면 수정 전 합계 시산표 합계 동그라미. 그 밑에 보시면 수정 전 잔액 시산표 잔액 동그라미. 오른쪽 가보세요. 수정 전 합계 잔액 시산표 합계 잔액 동그라미. 합계 잔액 동그라미. 자, 그러면 얘가 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65페이지 가보세요. 65페이지. 자, 65페이지를 가보시면 거기 현금 계정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산표가 이런 원리를 만듭니다. 자, 봐보세요. 자, 현금은 차변의 합계가 얼마냐면 190만 원이고요. 대변의 합계가 얼마냐면 123만 원입니다. 계정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매출 채권 있죠. 이거 보세요. 분홍색. 이게 매출 채권 계정. 채권 계정. 매출 채권 얼마냐면 24만 원이에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 노란색이 선급 임차료는 12만 원입니다. 12만 원. 뭐 하는지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하나 더 해볼게요. 네 가지 색깔이 있으니까. 대여금 있죠? 이 대여금 얼마냐면 40만 원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자고요? 66페이지에 있는 관리비까지 쭉 다 더하자. 그럼 아까 뭐라고 했냐면 분계된 거를 차변했는 걸 계정원장 차변에, 대변에 분계된 건 계정원장 대변에게 보냈죠. 그러면 분계 자체를 다 더하면 차변과 대변의 합이 일치한다고요? 그러면 그 얘기 뭐냐면 계정원장도 차변에 합하고 여기 합계하고 대변의 합이 당연히 일치할 거고 여기 일치하지 않으면 오류가 있다. 뭔가 잘못 적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라고 했냐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적을 때 그러니까 이게 실제 뭐냐면 지금은 프로그램을 하니까 오류가 없는데 옛날에는 뭐냐면 자, 전 직원 다 퇴근했고 이제 격리과 마지막 하고 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격리 부장님이 뭐니 다 퇴근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직원들이 어떻게 해요? 라디오를 들으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뭐 회계 사무실에 이런 데 가보면 직원들 다 그렇게 일을 해요. 막 해가지고 그러면서 대화를 또 해요. 막 하면 서로 야 너 어제 뭐 미팅했는데 뭐 사람 뭐 괜찮았니 뭐 했니 뭐 했니 뭐 이거 물어보면 그러다 보면 숫자를 막 잘못 적기도 하고 계정을 여기든 이제 뭐냐면 왼쪽에다 해놨는데 여기 오른쪽에서 적거나 이런 실수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냐 시산표를 만들어서 일단 시산표 상에 이제 뭐냐면 별 문제가 없 대차가 맞으면 일단 오류가 없는 걸로 보고 이제 그 다음을 진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좀 전에 시산표가 어떤 건지 봤는데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냐? 여기가 너무 커요. 그래서 지금 뭘 설명드리냐면 68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수정전 합계 시산표를 보는데 누가 아이디어를 내서 T자를 이렇게 하지 말고 T자를 이렇게 하잔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현금이에요. 현금. 톡톡톡 쳐서 이걸 밑으로 내려보내죠. 그러면 여기가 190만 원. 여기가 123만 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요거 매출 채권 노트죠. 24만 원대 빵이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되냐면 선급 임차료죠. 얘는 12만 원대 빵. 뭐 하는지 아실 거예요. 이렇게. 그럼 왼쪽과 오른쪽이 일치한다. 이게 뭐 이게 수정전 합계 시산표. 그래서 여기다가 이 표 이름은 뭐예요? 시험 삼아 합친다. 트라이얼 밸런스에서
이게 시산표가 되죠. 그리고 얘는 수정 분계를 넣기 전이다. 그래서 뭐예요? 수정 전이에요. 그리고 얘는 차변의 합계, 대변의 합계가 다 나타나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수정 전 합계 시산표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68페이지 보시면 잔액 시산표는 뭐냐면 이거예요. 얘는 차변의 합이 190이고 대변이 123만 원이에요. 그 얘기 뭐냐? 들어온 돈이 190이고 나간 돈이 123만 원이니까 남아있는 돈 얼마예요? 67만 원이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쓰잔 말이에요. 67만 원인데 빵으로 쓰자. 그럼 얘는 뭐? 얘는 잔액만 나타나죠. 계정의 잔액 봐보세요. 우리가 아까 현금 계정했을 때 들어온 돈이 190만 원이고 나간 돈이 123만 원이라면 얘는 차변 잔액이 67만 원이죠. 그 잔액만 쓰자. 요게 잔액 시산표. 그러니까 우리 68페이지를 다시 가보세요. 수정전 합계 시산표. 현금만 보면 돼. 현금. 들어온 돈이 190이고 나간 돈이 123만 원이에요. 그럼 남아있는 돈 얼마예요? 67만 원. 67만 원을 쓰자면 67만 원을 얻다가 차변 잔액이니까 차변에 67만 원만 적자.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잔액 시산표. 그 다음에 69페이지 가보시면 수정전 합계 잔액 시산표는 뭐냐? 자, 손가락으로 가려보세요. 잔액을 가려보 잔액을. 그럼 뭐가 나와요? 합계 시산표. 자, 양쪽 끝에 합계를 가려보세요. 뭐가 나와요? 잔액 시산표 나오죠. 그러니까 합계 잔액 시산표는 합계 시산표와 잔액 시산표를 합쳐놓은 거예요. 실무상 쓰는 건 다 뭐 이걸 쓰죠. 실무상 전부 다 합계 잔액 시산표를 쓴다 그런 뜻입니다. 수업 목적상은요. 왼쪽 68페이지 제일 밑에 가보세요. 수업 목적상은 잔액 시산표를 씁니다. 근데 이거를 정리를 좀 하죠. 정리가 뭐냐면 여기 보세요. 문자가 숫자 앞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야 우리가 보기가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산은 차변 잔액이잖아요. 자산은 왼쪽에. 부채는 대변 잔액이잖아요. 오른쪽에. 자본 오른쪽에. 수익 오른쪽에. 비용 왼쪽에 쓰자. 그게 뭐냐면 69페이지. 제일 밑에 보세요. 69페이지 제일 밑인데 이게 수업 목적상 수정전 잔액 시산표가 된다. 수업 목적상 수정전 잔액 시산표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묶어보세요. 어디부터? 69페이지 제일 밑에 묶어보세요. 뭘 묶어야 돼요? 현금서부터 보증금까지. 그리고 써놓으세요. 뭐예요? 자산. 그 다음에 그 밑에 급여랑 관리비가 있어 써보세요. 두 개 묶어서 써보세요. 비용. 자, 오른쪽 보세요. 미지급금 단기차익금 있죠. 묶어보세요. 뭐라 써야 돼요? 부채. 자본금 써보세요. 자본. 용역 수익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죠. 아까 우리 시산표 배울 때 했던 거 그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가 1차 관문이에요. 여기까지 현재 1차 관문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1차 관문. 됐죠? 요거 그러니까 우리가 수정전 시산표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산표가 원리죠. 계정을 합친다는 거예요. 계정 합친다는 게 포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약 포개한다 이렇게. 그러면 왼쪽에 합과 오른쪽에 합은 당연히 일치할 수밖에 다 포개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계정 전체를 다 포개해야 돼요. 다 포개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어디를 보냐면 70페이지가 70페이지.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 여기 제일 중요해요. 70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수정 분계가 있죠. 자, 수정 분계는 뭐냐? 제목이 그거예요. 현금주의 발생주의죠. 현금주의를 발생주의로 바꾸는 게 바로 수정 분계가 된다. 이런 뜻.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거기다 써보세요. 기간 경과분과 미경과분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할게. 또 써보세요. 뭘 써보냐면 사용분과 미사용. 이게 소모품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밑에 70페이지 밑에 보시면 선급 임차료 있잖아요. 가로 1번. 선급 임차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옆에다 써야 돼요. 뭘 써야 돼요? 임차료. 이게 떠올라야 돼. 선급 임차료, 임차료. 뭐냐면 얘는 기간 미경과분이에요. 얘는 기간이 경과된 거예요. 이렇게. 얘는 자산이고요. 얘는 비용이 된다. 선생님 이거 월세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월세인데 12월 31일까지 기간이 경과됐냐? 경과되지 않았냐? 그걸 가지고 따진다. 그걸 가지고 따진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70페이지 가보세요. 70페이지. 자, 70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수정 분계가 나와 있습니다. 수정 분계 이제. 자, 거기 보면 제일 밑에 선급 임차료가 있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아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65페이지로 다시 가야 돼. 65페이지. 자, 뭐냐면 65페이지 현금 봐보세요. 현금 계정. 들어온 돈이 190이고 나간 돈이 123만 원이죠. 그럼 얘는 차변 잔액이 67만 원이고 어디를 가보시냐면 84페이지를 가보세요. 84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현금이 얼마예요? 67만 원이죠. 딱 맞아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65페이지 가보세요. 자, 매출 채권이 있는데
차변 잔액 24만 원이죠. 그리고 다시 84페이지 가보세요. 매출 잔액 23만 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연도 중에 계정을 우리가 만들고 그 다음에 계정의 잔액을 재무상태표에 적는다 배웠잖아요. 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뭐냐면 65페이지 보시면 선급 임차료 봐보세요. 65페이지 선급 임차료가 얼마냐면 12만 원이죠. 그런데 84페이지 가보세요. 자, 거기 선급 임차료 얼마예요? 2만 원이죠. 오타일까요? 아닙니다. 이게 달라졌죠. 얘는 수정 분계를 넣은 거예요. 수정 분계를 넣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자, 65페이지 보시면 자, 소모품 봐보세요. 10만 원이죠. 그런데 84페이지 보세요. 거기 재무상태표 소모품 4만 원이죠. 얘도 역시 수정 분계를 넣었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정 분계라고 하는 거를 배울 거다. 이런 뜻입니다. 수정 분계를 배울 거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수정 분계 할 때 자, 우리 69페이지 가 보세요. 69페이지. 무슨 말이냐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페이지 69쪽이 이게 수정 전 시산표예요. 여기다가 수정 분계를 집어넣는데 그 수정 분계가 몇 페이지서부터냐? 그러면 우리 70페이지 있죠? 페이지 70서부터 몇 페이지까지가 수정 분계냐? 그러면 우리 73페이지 73페이지까지 페이지 73 여기가 수정 분계입니다. 그리고 이 수정 분계가 몇 개가 나오냐면 5개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광펜이 몇 개가 필요해요? 5가지 색깔이 필요해요. 이렇게. 이거를 반영하면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러니까 수정 전 시산표에다가 수정 분계를 집어넣고 나면 뭐가 나오냐면 수정 분계 후 시산표가 나와요. 그럼 그게 몇 페이지에 있는 거냐면 우리 책으로 말하면 76페이지에 보면 여기가 수정 분계 후 시산표가 만들어진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가는 것 5가지 색깔로 이제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형광펜 5가지 색깔로 색칠하라. 그래서 회계가 다분히 좀 기술적이고 한다는 건 얘기가 뭐냐면 이런 부분을 독학하는 게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해. 그러니까 책을 이렇게 하면 선생님 저는 독학해서도 회계 잘했습니다. 이렇게. 그럼 제가 뭐라냐면 강의를 좀 들었으면 시간을 훨씬 더 단축했을 거예요. 시간을.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어떻게 한다는 거를 이제 빠르게 제가 보여주잖아요. 그것만 보고 하면 돼요. 보고.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냐면요. 이런 거예요. 가구 같은 거 들어와요. 제 와이프가 이제 조립하는 가구 좋아해가지고 그럼 가구 오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거기에 보면 도면이 있어. 이렇게 이거 이렇게 조립하라고 힘들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보다 뭐냐면 유튜브에 있어요. 유튜브를 쳐보면 어떻게 조립하는지 나와요. 그거 보고 하면 금세 돼요. 그러니까 회계도 마찬가지. 책이 후졌다, 책이 안 좋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런 거보다도 한번 이렇게 어떻게 한다는 걸 보고 하면 시간이 훨씬 더 단축됩니다. 시간이. 우리 당연히 공사공단 합격해야지 이렇게. 근데 합격은 당연한 거고 제가 할 역할은 여러분 합격할 거예요. 무조건 합격이에요. 이렇게 시간. 저 역할은 뭐예요? 제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야죠. 학교에 걸리는 시간. 가능한 한 빨리 회계를 궤도에 올리자.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만들어보자. 그게 우리 목표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냐면 70페이지 70페이지 가보시면 제일 밑에 여기 선급 임차료 써있죠. 그럼 뭘 봐야 돼? 임차료. 선급 임차료와 임차료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자, 유미는 3월 1일입니다. 1년치 임차료가 12만 원이죠. 자, 1년에 12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에? 만 원씩입니다. 자, 선급하고 얘를 선급 임차 자산 처리했습니다. 모를까봐 자산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핵심이 뭐냐면 처음에 하는 사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뭐야 이게 안 보여? 이거 이쪽으로 가야 돼, 그죠? 이게 뭐야 이게 뭐냐 그러면 분필이죠. 근데 이게 소모품이라고요. 소모품과 소모품비를 물어본다고 제가. 그러면 선생님 똑같이 분필인데, 그러니까 회계를 처음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사물을 생각해요.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니까 이걸 질문하면 뭐냐면 질문 내용은 똑같아요. 선생님 이거 월세 아니에요? 월세 맞아요. 근데 월세 맞는데 12월 31일까지 기간이 경과된 건 이거고요. 임차료고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성금 임차료예요. 기간이 경과된 거는 가치가 다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손익계산서 비용으로 가야 되고요.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거는 내년도에 돈도 안 내고 월세 서비스를 받죠.
미래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자산으로 기록된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게 결론. 그러니까 회계의 룰이 그런 거죠. 파란 불일 때 가고 빨간 불 때 쓰는 거 이렇게. 그런 룰처럼 회계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기간이 경과가 됐냐, 미경과됐냐 이거에 따라서 경과가 된 거는 손익계산서 보내고 경과가 안 된 거는 재무상태표로 간다. 이런 룰을 정해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룰을 빨리 깨우쳐야 돼요. 그래서 70페이지 가보겠습니다. 70페이지 보시면 결론이 뭐냐? 오른쪽 그림이에요. 71페이지 LB에. 그러니까 회사가 12만 원을 이제 내면서 얘를 다 자산 처리했다고요. 하지만 그 중에 10만 원만큼은 그러니까 3, 4, 5, 6, 7, 8, 9, 10, 11, 12, 10개월이 경과됐죠. 그러니까 10만 원만큼은 비용이 돼야 되고 2만 원만 자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책에다 한번 색칠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색칠하냐면 아까 우리가 했었던 내용이 돼요. 자, 69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세 번째 칸에 선급 임차료가 12만 원 있죠. 그러니까 여기 찾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세 번째 칸에 선급 임차료가 여기 12만 원 있는데 제가 칸이 모자라고 하니까 공색엔 띄고 할 거예요. 12만 원 이렇게 이걸 찾았죠. 여기다 색칠을 하고 이 색깔로 색칠하라고 이렇게 분홍색 색칠하고 그 다음에 어디를 찾냐면 자, 수정문계가 71페이지 가보세요. 71페이지 71페이지 가보시면 참고 바로 위에 있죠. 10개월이 경과됐으면 10만 원 비용 처리하니까 뭐라 써야 돼요? 여기다 임차료 10만 원 공색에 띄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급 임차료 10만 원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걸 반영시키면 어디로 가냐면 몇 페이지? 76페이지 가보세요. 76페이지 가운데 수정 후 잔액 시산표가 있죠? 수정 후 잔액 시산표. 거기를 가보면 어떻게 되냐면 색칠해 보세요. 선급 임차료가 얼마냐면 2만 원이고요. 여 밑에 비용에 임차료가 10만 원 돼 있다. 이게 한 흐름이에요. 이게 한 흐름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됐나요?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70페이지 가보세요. 제일 밑에 가보시면 유미회계법은 1년치가 12만 원인데 12만 원 한 방에 딱 지불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얘를 자산 처리했습니다. 3월 1일 하면서. 그러면 3, 4, 5, 6, 7, 8, 9, 10, 11, 12에서 10개월 기간이 경과됐으니까 효용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걔는 뭐가 돼? 비용이 돼야 되고 그 비용 이름이 뭐다? 임차료. 그래서 이의 뜻이 뭐예요? 선급 임차료 중에서 10만 원만큼은 기간이 경과됐으니까 얘를 비용 처리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처음에 이런 의미가 어렵죠. 해석하는 게. 그럼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럼 뭐냐면 원래 선급 임차는 자산인데 기간이 10개월이 경과됐잖아요. 자산성이 없어졌어요. 얘를 비용시켜라. 손익계산 비용으로 보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71페이지 가보세요. 71페이지 보시면 가운데 참고해 보시면 위에서 행한 회사의 회계처는 다음과 같죠. 현금 12만 나가면서 걔를 자산 처리했어요. 그리고 12월 30일 날 이 자산 중에 10개월은 기간이 경과됐으니까 자산을 감소시키면서 비용 처리하는 거죠. 자, 문제는 이제 그러나 보겠어요. 그러나 그럼 만약에 제가 노란색 해보겠습니다. 회사가 이거를 선급 임차료를 안 하고 만약에 임차료로 12만 원을 했다고 한번 해봐요. 임차료로 다 비용 처리했어요. 올해 비용은 10만 원이죠. 그럼 수정문기가 달라져야 돼요. 그 위에다 써볼게요. 뭐라 써야 돼요? 선급 임차료 2만 원 그리고 임차료를 취소해야 돼요. 2만 원만큼. 그러면 여기다가 이걸 반영하면 12만 원에서 2만 원 빼서 얘 10만 원이죠. 자산은 2만 원이죠. 결과는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 그 얘기 뭐냐? 최초 분계가 자산이냐 비용이냐에 따라서 뭐는 달라져요. 수정 분계가 달라져요. 하지만 수정 분계 후 결과, 수정 분계 결과 뭐냐? 자산은 2만 원, 비용은 10만 원 똑같죠. 그리고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된다. 그림을 그리면 자, X1년도 X2년도인데 3월 1일 날 12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10만 원 비용이고 여기 2만 원 비용인데 우리는 장부를 언제 만들어요? X1년 12월 31일 기준을 만들죠? 이 기준을 봤을 때 얘는 기간이 경과됐으니까 IS죠. 손익계산 비용이 맞아요. 하지만 너는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손익계산에 갈 수 없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얘를 비용을 이연시킨다 분을 비용을 이연시키면 뭐가 돼? 자산이 되죠. 그 자산 이름이 뭐다? 선급 임차료가 된다. 이걸 이제 깨우치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회계 수업을 이제 막 여러분 듣고 뭐 공부하시고 하다가 몇 번의 전율이 일어나. 이런 거였구나. 그런 게 몇 번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혼자서 이렇게 하셔도 충분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의 역할은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면은 회계가 빨리빨리 된다. 이거를 보여주면 돼요. 이렇게.
자, 됐죠? 그래서 거기 71페이지 보시면 그게 사실은 참 가운데가 참고가 아니고 이게 별표상이 별표상. 별표를 좀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읽어볼게요. 자, 71페이지에 보시면 소모품 바로 위에 있는 문장 봐요. 즉 회사가 회계 기간 중에 어떻게란 말은 최초에 자산 처리했냐, 최초에 비용 처리했냐 이런 뜻이에요. 기말 수정무게 달라지죠. 그러니까 수정무게가 만약에 최초에 자산 처리했으면 자산을 감소시키 비용하죠. 최초의 자산이면 분홍색, 자산을 감소시키면 비용 처리하고요. 최초에 비용 처리했으면 어떻게 돼요? 비용을 취소하고 자산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간 미경과분. 근데 그 결과는 똑같죠. 자산은 2만 원, 비용은 10만 원.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이 돈이 12만 원 나갈 때 처음서부터 어떻게 돼요? 이거는 비용, 이건 자산이구나. 최초에 이걸 다 자산 처리했으면 10만 원 비용 처리되고 최초에 다 비용 처리했으면 2만 원만큼 자산 처리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71페이지 가보세요. 즉 회사가 회계 기간 중에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가에 따라 기말 수정 분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결국 수정 분기가 써보세요. 임차료는 뭐죠? 비용은 10만 원이고 선고 임차료 써보세요. 자산은 얼마예요? 2만 원이다. 비용은 10만 원이고 자산은 2만 원으로 회계 처리 결과는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가로 2번 소모품. 자, 소모품. 자, 4월 10일이 얘는 날짜가 중요하지 않아요? 얘는 사용분, 미사용분이야. 임차료는 경과분, 미경과분이고 얘는 사용분, 미사용분. 자, 소모품입니다. 뭐 A4 용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10만 원 취득해서 다 자산 처리, 소모품 처리했습니다. 근데 12월 31일 미쳐보세요. 남아 있는 게 4만 원이에요. 그럼 6만 원 쓴 거죠? 그래서 제일 밑에 보세요. 수정 분기가 소모품비 6만 원, 소모품 6만 원 되는 거죠? 그림도 그려놨어요. 4월 10일 날 10만 원 사서 다 자산 처리했는데 이 중에서 얼마? 6만 원은 비용 처리했죠. 남는 게 얼마예요? 4만 원. 4만 원만큼을 자산 처리한다. 그럼 이거를 찾아보자. 어디냐면 69페이지 가보세요. 69페이지 가보시면 제일 밑에 둘, 넷, 다섯 번째 칸에 소모품이 10만 원에서 파란색 써볼게요. 파란색. 소모품이 잘 보이나요? 10만 원 있습니다. 10만 원. 이렇게. 자, 그다음에 수정 분기가 어디냐면 수정 분기가 71페이지 제일 밑에 가보세요. 6만 원 썼으니까 이렇게 쓰자. 여기 소모품비 6만 원 그리고 소모품 6만 원 없애자. 그럼 10만 원 중에 6만 원 없어졌으니까 결국 수정 분기하고 나면 소모품이 얼마가 남아요? 4만 원 남고 비용이죠. 소모품비. 얘는 얼마가 된다? 6만 원이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형광펜으로 칠하라고. 뭘 칠해요? 69페이지에는 소모품을 파란색 칠했으면 다음 페이지 71페이지 제일 밑에 소모품비 6만, 소모품 6만이죠? 그 결과 76페이지 가보세요. 76페이지 가보시면 76페이지 가보세요. 둘레 여섯 번째 칸 가보세요. 수정후 잔액시장표에 거기 소모품 얼마? 4만 원이고 끝에서 세 번째 칸 봐보세요. 소모품비 얼마에? 6만 원 돼 있죠? 요게 눈에 확 들어오면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본문을 가보겠습니다. 어디냐면 72페이지 제일 위에 가보세요. 역시 참고가 아니고 얘는 별표사항이야. 참고가 아니고 별표사항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번에 똑같이 선급 임차료 예와 마찬가지로 회사가 소모품 구입 시 다음과 같이 다 소모품 비처리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럼 제가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이걸 안 하고 소모품 비 10만 원 처리했어요. 올해 비용은 6만 원이니까 그때는 수정분기 어떻게 써야 돼요? 소모품을 6만 원을 증가시키면서 소모품을 4만 원을 증가시키면서 이렇게 여기다가 소모품 비 4만 원을 취소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비용이 10만 원 썼는데 4만 원 취소되니까 6만 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자산 4만 원을 적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최초 분기가 파란색 소모품이었다면 자산이었다면 자산을 취소하면 비용 처리하고 최초 분기가 비용이었으면 비용을 취소하고 자산 처리해야 되죠. 이렇게. 그럼 그 결과 자산은 얼마에? 4만 원. 비용을 하면 6만 원이죠. 똑같아진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냐면 72페이지 가보세요. 제일 위에. 최초에 비용 처리했으면 비용을 취소하고 자산 처리하고요. 그러나 결국 수정 분계 후 소모품비는 6만 원이고 소모품이라고 하면 자산 얼마가 된다? 4만 원으로 회계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 회계 처리 결과가 같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그거 보시고. 자, 이제 가로 3번 보겠습니다. 가로 3번. 자, 가로 3번은 감가상가. 가로 3번은 감가상가.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용을. 자, 거기 보시면 4월 1일 사무실 비품이죠.
뭐 컴퓨터 이런 거 생각해요. 컴퓨터 얘를 24만 원 취득했는데 이 비품은 2년간 쓸 수 있어요. 그럼 24만 원을 2로 나누면 1년에 12만 원 쓰죠. 그럼 한 달에 10,000원씩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림을 똑같이 그려볼게요. 이렇게 돼 있고 얘를 언제 취득했냐면 4월 1일 날 24만 원에 취득했어요. 얘를 2년을 나누면 1년에 12만 원이에요. 그럼 얘를 12개월로 나눠보세요. 한 달에 얼마가 된다? 10,000원씩이죠. 10,000원씩 24개월 하면 그게 얼마가 돼요? 24만 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비용 액수가 정해져 있어요. 즉 첫 해년도는 9개월이죠. 9개월. 여기 3월 31일까지라면 그럼 첫 해년도 비용은 얼마? 9만 원 돼야 돼요. 두 번째는 1년을 쓰니까 12만 원 비용이 돼야 되고 세 번째 거는 얼마냐면 3만 원의 비용이 돼야 돼요. 자, 이때 우리가 장부 작성의 기준점이 언제예요? X1년 12월 31일이잖아요. 이렇게 X1년 12월 31일. 그럼 X1년 12월 31일 현재 경과된 거는 9만 원이죠. 사용된 건 9만 원이죠. 미사용된 건 얼마? 합치면 15만 원이죠. 얘가 자산. 얘가 비용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주 내용 간다. 그래서 이걸 그림을 그려놓은 게 73페이지 있어요. 70 아니네. 72페이지 72페이지 제일 밑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어디냐면 우리 69페이지 가보세요. 69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비품이 있어요. 둘레 6번째 칸에 비품이 24만 여기다 써보세요. 비품이 24만 원 있습니다. 그 중에 얼마가 사용된 거예요? 얼마가 기간이 경과된 거예요? 9만 원이 경과된 거 아니에요? 사용된 거죠. 비품이 사용된 거.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72페이지 가보세요. 72페이지 보시면 9개월 사용했죠. 그러니까 9만 원 비용 처리하자. 그래서 비용의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3번 차변에다가 감가상각비죠. 감값이라고 쓰게 9만 원. 여기다 뭘 쓴다? 비품을 9만 원 없애죠. 비품이 24만 원 했다가 9만 원 없어졌으니까 이 수정후 시장표에는 비품이 얼마가 돼요? 15만 원.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된다? 9만 원 되죠. 감값이라고 쓰겠습니다. 9만 원. 그럼 얘를 찾아보자. 어디 있냐면 76페이지 가보세요. 76페이지 가보시면 정 가운데 보시면 자 비품이 얼마였어요? 둘레 여섯 일곱 번째 칸에 비품 15만 원이고 끝에서 두 번째 칸에 감가상각비 얼마예요? 9만 원 되죠. 감가상각비 9만 원. 비품 감가 이렇게. 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렵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써놨냐면 72페이지 가보세요. 제일 밑에 꼬표가 있어요. 자 원래는 여기다가 감가상각 누계액을 쓰셔야 돼요. 근데 처음 회계하시는 분한테 감가상각 누계까지 쓰면 머리가 막 이제 엄청 흔들리죠. 그래서 처음이니까 그냥 비품을 직접 줄였다. 이제 뭐 이걸 왜 써놨냐면 여기다 이제 제가 누계액을 안 써서 비품을 쓰면 또 학교에서 회계 배웠던 분들이 또 연락이 와요. 선생님 그거 혹시 누계액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봐. 뭐가 회계가 바뀐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처음이고 하니까 좀 손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비품을 직접 없앴다. 나중에 유형자산 배운 다음에는 누계액을 쓰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일단 됐죠? 자, 그래서 72페이지 보시면 거기가 가로 3번이 감가상각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회계라는 게 이제 공부할 때 뭐가 어렵다고 했냐면 이런 게 좀 어려워요. 이렇게 뭐냐면 지금 한 것처럼 소모품이 있어요. 소모품을 쓰면 뭐라고 했어요? 소모품 B예요. 비품이 있어요. 비품을 쓰면 비품비라고 하면 좋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런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뭐라고 불러야 돼요? 감가상각비. 우리가 상품은 팔면 비용이에요. 상품을 팔면 비용이 상품비 하면 좋잖아. 이렇게. 마치 규칙동사 뭐 ED만 갖다 붙이면 다 규칙동사 되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 얘는 뭐가 된다? 얘는 매출원가라 불러요. 매출원가. 그래서 회계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회계가 좀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이렇게 이름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에 대해서 이 자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용 처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비용의 이름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72페이지 가로 3번까지 봤고요. 자, 이제 제일 밑에 가로 4번 봐보세요. 가로 4번. 가로 4번. 미지기 미자 있죠? 여기 보세요. 가로 4번. 이렇게 선을 쭉 그어 선을 쫙 그어보죠. 그리고 위에 써보세요. 요게 이연 항목이고 4번, 5번은 발생 항목이에요. 그래서 회계에서 중요한 게 발생과 이연입니다. 자, 이연은 뭐냐면 선시 항목이에요. 이연은 뭐냐면 돈을 주거나 돈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이번 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비품을 돈 주고 샀다고요. 하지만 다 비용이 아니에요. 비용을 이연시키면 자산이 되는 거죠. 선금 인차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내가 미리 돈을 줬어요. 하지만 이번 킥이 아니면 내년도를 2월 시켜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선금 임차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된다?
비용을 이연시킨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4번은 뭐냐면 발생이라고 하고 얘는 없던 게 생겼까. 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익이 발생했다. 돈이 나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비용이 발생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럼 가로 4번 보겠습니다. 미지기 비자죠. 오른쪽 가보세요. 73페이지. 자, 7월 1일 한라는 것부터 40만 원을 연 12%죠. 써보세요. 연 12%면 월 1%예요. 40만 원 곱하기 1%하면 4천 원씩이죠. 내가 7월 1일 차입했습니다. 돈을 언제 주냐면 6월 30일 날 4만 8천 원을 지급한다 이런 뜻입니다. 얘가 뭐냐면 이게 이런 개념이에요. 자, X1년도 X2년도인데 내가 40만 원을 차입했고요. 이자율이 12%니까 얼마냐면 4만 8천 원을 언제 주냐면 이때 4만 8천 원을 지급해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 12월 30일 날은 지급을 안 했어요. 지급을 안 했어도 이자가 발생한 거예요. 6개월 동안 돈을 빌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2만 4천 원. 여기 2만 4천 원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12월 31일 날 돈이 나가지 않았지만 분개를 써야 되니까 얘는 발생이라는 얘기는 뭐냐? 수정 전에는 없어요. 수정 시납에 없다. 그리고 수정 분개를 쓰는 거예요. 뭘 써야 돼? 이자 비용 2만 4천 원. 그리고 이자 채무죠. 이자를 안 줘서 돈을 줘야 돼. 의무가 생겼다. 그게 바로 뭐냐면 미지급 이자예요. 여기 얼마냐면 2만 4천 원. 이자 비용 2만 4천 원. 미지급 이자 2만. 이걸 쓰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정 분개 후 시산표는 어떻게 돼요? 여기 이자 비용 2만 4천 원 있고 여기 뭐가 나와요? 미지급 이자죠. 2만 4천 원이다. 이자 비용 미지급 이자. 그러니까 색칠해 보겠습니다. 73페이지 가로 5번 위에 보면 이자 비용 2만 4천 원, 미지급 이자 2만 4천 원 있죠? 그냥 그 얘기는 다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69페이지 가보세요. 69페이지에 없어요. 그리고 어디냐면 73페이지 가보세요. 이자 비용 2만 4천이고 대변인 미지급 이자 2만 4천이죠? 이걸 반영하면 어떻게 되냐면 76페이지 가보세요. 76페이지 가보시면 색칠해 보세요. 왼쪽 제일 밑에 보면 이자 비용 2만 4천 있고 대변의 두 번째 칸 봐보세요. 미지급 이자 2만 4천 있다. 미지급 이자 2만 4천 있다. 2만 4천 있다. 이런 뜻입니다. 됐나요? 자, 그거 한 번씩 보시면 돼요. 이게 없던 게 생긴 거고요. 더 중요한 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분개가 뭐냐면 이거 썼죠. 이자 비용 2만 4천 원. 여기가 미지급 이자죠. 2만 4천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면 그 다음에 4만 8천 원 지급할 때는 어떻게 분개를 써야 돼요? 4만 8천 지급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해야 된다. 현금이 4만 8천이 나가요. 이렇게. 여기 뭐라 써야 돼요? 이자 비용 얼마예요? 2만 4천 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2만 4천은 뭘 없애요? 이거 이자 채무를 없애야지. 그러니까 이 4만 8천은 두 개를 쓸 수 있어요. 2만 4천 원은 올해 거고 현금 2만 4천 원은 전년도에 안 준 걸 준 거예요. 뭘 지워야 돼요? 미지급 이자를 지워야죠.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런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이걸 잘 보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우리는 발생주의잖아요. 돈을 이때 4만 8천을 주든 이때 4만 8천을 주든 이때 4만 8천을 주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자 비용은 여기 2만 4천, 여기 2만 4천. 이게 발생주의. 이자는 기간 경과에 따라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언제 주는지는 손익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거를 깨우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게 발생이고 마지막 발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73페이지 가로 5번. 자, 가로 5번 미수이자죠? 원래 얘도 12% 하면 좋은데 그러면 숫자가 그냥 똑같고 하는 게 재미가 없어가지고 일부러 15%였어요.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40만 원 곱하기 15% 하면 얼마예요? 6만 원. 그건 1년치 이자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3개월간 연 15%죠. 40만 원에 15% 하면 얼마예요? 6만 원. 그게 1년치 이자예요. 1년은 12개월이니까 6만 원 11을 나누면 얼마? 5천 원. 즉 한 달에 5천 원입니다. 한 달에 5천 원. 그럼 봐보세요. 12월 1일 경림에 3개월간 연 15%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기로 하고 40만 원을 대여해줬죠. 그러면 3개월에 한 달에 5천 원씩이니까 내년도 2월 28일에 얼마를 받냐면 15,000원을 받는다. 15,000원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거기 이렇게. 여기가 12월 31일이고 이렇게. 여기가 5,000원이고 여기는 얼마나 10,000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때 얼마를 받냐면 15,000원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12월 30일에 돈이 한 푼도 안 들어왔어도 뭐가 생겼어요?
돈 받을 권리 5천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수정전시사표는 얘가 없다고요. 수정전시사표가 없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시 69페이지는 없어요. 69페이지는 없고 어디냐면 73페이지 제일 밑에 가보세요. 미수이자 5천, 이자 수익 5천이죠. 여기다 써보자. 미수이자 5천, 이자 수익 5천을 쓰자.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자산에 가서 미수이자가 5천이 생기면서 이자 수익이 5천이 생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게 어디 있냐면은 73페이지 제일 밑에 있고 우리 76페이지 가보세요. 색칠해 보세요. 자산에 가보면 다섯 번째 칸에 미수이자 5천이 있고 수익 가면 이자 수익 5천이 있죠. 수익 가면 이자 수익이 5천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게 발생주의 현금주의에서 현금주의 장부를 발생주의로 바꾸는 거예요. 현금주의를 어떻게 했냐면 돈이 안 들어왔다고 해서 이자 수익 안 잡았어요. 돈이 안 나갔다고 해서 이자 비용 안 잡아. 이건 현금주의죠. 발생주의는 뭐예요? 돈이 안 들어왔어도 5천 원만큼 수익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쓰라? 차변의 미수이자 이자 수익. 돈이 안 나갔어도 24,000원 6개월치 24,000원 비용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쓴다? 이자 비용 24,000원, 미지급이자 24,000원 있죠? 이런 분계를 써줘야 된다. 이런 분계를 써줘야 된다. 어렵지 않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바로 지금 발생주의 하고 있다. 이게 바로 수정 분계가 되고 그래서 74페이지 가보세요. 74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네모 박스 안에 보면 수정 분계 유형 나와 있죠. 현재 우리가 배운 게 두 개 배운 거예요. 선시 항목, 선수수익, 선급 비용. 미시 항목, 미수수익, 미지급 비용. 그리고 감가상각비지 현재 거기까지 배웠어요. 현재 거기까지 배워. 이거 말고 더 있지만 현재는 요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디를 가보냐면 70페이지 가보세요. 현금주의 발생주의인데 현금주의가 문제점이 있잖아요. 이렇게 왜? 돈이 나갔다고 해서 다 비용 처리했다.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다 수익 처리했다. 돈이 안 나갔다고 해서 비용 처리 안 했다. 그래서 그럼 뭐가 되냐? 1번 수익 비용이 왜곡되고요. 2번 재무 상태도 왜곡돼. 자산 부채가 왜곡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선급 인차라는 자산 2만 원 돼야 되는데 수정 분계 안 되면 12만 원 돼 있을 거 아니에요. 12만 원. 왜곡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보면 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다? 수정 분계가 된다. 그래서 안타까운 건 뭐가 있냐면 회계를 처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그 사람들이 여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힘들어. 그러니까 저도 뭐 시험에 합격한 분들한테 인터뷰를 해요. 혹시 옛날에 회계 공부하면서 어디가 힘들었어요? 단연코 지금 여기 하는 이걸 뭐라 불러? 얘를 발생과 이연이라고 하죠. 발생이 뭐예요? 미시항목, 미수, 미지금 이런 거. 이연은 뭐예요? 선수, 선급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 회계 공부한 지 한 1년 됐는데도 여기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선생님 제가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 우리가 게임의 어떤 규칙이고 한데 그 규칙을 잘 모른다. 아까 제가 그래서 있죠. 소모품 같은 경우도 선생님 소모품 분필이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뭐예요? 소모품과 소모품이 뭐가 다르다? 사용이 됐냐 안 됐냐. 여기 나와 있는 선금이 이것도 마찬가지. 기간이 경과됐냐 안 됐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물을 가지고 따지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 안에 들어있는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이게 미래 효익이 있냐 없냐 이런 개념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 항목까지를 좀 잘 봐주시면 돼요. 아직 3단원이 안 끝났어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좀 생각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그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게 1차 고비예요. 대부분 다 회계 여기서 때려치죠. 아씨 못하겠다. 아 머리 아프네. 이걸 하고 평생 어떻게 살아? 뭐 이런 식으로 막 생각하면서 회계를 이제 때려치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고 요거를 좀 잘 좀 봐두세요. 그리고 어렵지가 않고 뭔가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오해만 풀어주면 돼요. 오해라고 하는 거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그림을 자꾸만 그려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강의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